마지막 밤을 서울 모처에서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박승배 변호사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5월 10일 0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인 5월 9일 청와대에서 퇴거하고 서울 모처 호텔에서 숙박을 한 다음 그 다음 날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경남 사저로 이동하게 될 예정인데 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사저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통상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짐을 비우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윤 당선인이 5월 10일 0시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전날 청와대를 비우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를 비우게 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양산으로 이동했다 서울로 이동하기는 상당히 벅찬 일정이라 부득이 서울 모처 호텔에서 묵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거 시한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저가 양산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밤에까지 계시고 다음날 이제 취임식이죠. 취임식에 참석하고 내려가시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려로 청와대에 하루 더 있다가 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본래 잔인한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 드러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윤 당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다. 이명박 노무현 당선인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조치로 취임식 아침에 아주 환송받으면서 취임식장으로 떠난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애둘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거 시한 관련해서 인수위 측, 당선인 측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배현진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5월 9일 그 문재인 대통령 떠나는 것과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떠나게 되면서 뭐 호텔에 묵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측에서는 이쪽 윤 당선인 측과 그동안 뭐 협의나 논의된 게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사실인지랑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논의 같은 게 있었는지 좀. 청와대에서 저희 쪽과의 논의가 없었다라고 한 것은 그냥 팩트를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퇴거 5월 9일 자정부로 이제 법적 시한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것은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저희 인수위와 상의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의 실무 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겁니다. 인수위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측은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나가라는 뜻이, 전날 나가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의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전에 청와대를 비워서 뭐 시쳇말로 이른바 방을 빼야 되는 건지.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의 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MBN에 출연해서 청와대 관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9일 자정에 떠나느냐, 10일 아침에 취임식장으로 바로 가느냐 이런 문제들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하루를 더 여기서 있고 싶은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최진봉 교수님 이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한다지만 누가 그러면 10일 0시부터 누가 청와대 그 새벽에 대바람에 구경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주무시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청와대가 결정한 거를 왜 고민정 의원 등등등은 마치 새 정부가 압박을 해서 나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결정했다. 인수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왜냐하면 인수위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했다. 근데 뉘앙스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정 이후에 사람이 오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개방하고 관계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좋은 모습은 인수위와 청와대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하루 더 주무시고 거기서 아침에 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인수위는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또 청와대는 뭐 인수위의 뜻이 개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비워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냥 나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관계자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아니 뭐 하루 좀 주무시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청와대가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결국은 오해가 불러지는 거고 오해가 불러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제 이게 사실 뭐의 연장이냐면 네. 대선 결과의 연장인 것 같아요. 이게 사사건건 그냥 곱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이 그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 이 사저를 뭐 양산에 짓고 있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세 분의 대통령이 그 전날 이미 사실 새롭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짐들은 다 빼거든요. 그 전날 뭐 그 주무시는 분들도 사실 짐은 다 뺍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들어와야 되니 단순한 옷차림만으로만 주무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는 그 박수현 그러니까 홍보수석의 표현이 딱 누가 떠오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봉화마을에 가서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그 많은 그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연호를 하면서 나와주십사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가자마자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첫 마디가 시원하다 이랬거든요. 그랬어요. 나오게 되니까 청와대를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딱 한마디로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하루 더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건 5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힘들게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그랬겠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소외가 있겠지만 거기 뭐 굳이 인수위에 전화를 해서 나 하루 더 있겠습니다. 또 인수위가 그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당연하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먼저 나왔던 세 분의 상례를 그냥 쫓아서 그 다음에 하루 더 그냥 그 호텔에 잠시 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인수위가 소통을 안 한 것이 아닐까. 나쁘게 해석하면 한없이 고민정 의원처럼 나쁘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상례를 비추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왜 굳이 그걸 얘기 안 했는지를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최진봉 교수님과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현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조금 더 조율하고 소통했다면 마지막에 모양새가 참 아름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가져봐요.